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의 역사가 담긴 은천교회의 철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회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임교역자가 부족한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 사역에 필요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독교 콘텐츠 공작소 기뎀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이주민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취업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0세 미만의 젊은 총대를 특별 추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구티비에서 6.25 전쟁 당시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세운 은천교회가 도시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소식을 접한 건축문화재 전문가들이 교회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천막교회로 시작해 피난민들에게 구휼죽을 나누고 아이들을 돌봤던 은천교회가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교회 건물이 수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건축문화재 전문가들은 은천교회가 수많은 전쟁 피난민들의 삶의 흔적이 남긴 근대 건축물로 교회가 지역 일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은천교회가 부산 지역을 통틀어 화강암 석재로 지어진 유일한 건물로 65년 동안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에서 건축학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1950년대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석조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굉장히 큰 사업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1950년대 남아있는 석조 건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석조 건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건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산 서구청은 교회 부지 수용을 최소화해 이전 복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교회가 토지 보상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복원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측이 건물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재개발 관련 기관들이 보존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산시가 피란수도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점에서 피난민들의 삶이 담긴 은천교회의 가치에 주목하고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은천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학 감리회 삼남연회도 교회 보존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감리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연회에서 중구청으로 공문을 좀 발송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교회인데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은천교회는 내년 2월 강제 철거됩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담은 유산인 동시에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적 정신이 살아있는 은천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교회학교 전임교역자가 부족한 대다수 미자립 개척교회들은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영 기자가 기독교 콘텐츠 공작소 기뎀의 윤수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콘텐츠 공작소 기뎀은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 교회학교 사역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한 달란트 쿠폰과 공과 자료, 성경 말씀 게임 등 600여 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료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인쇄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뎀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윤수민 대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전문 사역자가 없어 시작도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방법을 고민하다가 2017년 기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찾았던 이런 자료들을 조금 정제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다음 세대들이 더 즐겁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기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배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특히 바벨탑 만들기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직접 이해하며 탑을 쌓는 놀이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도 첨부해
누구든지 영상을 보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간편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도움이 됐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나 아니면 재미적으로 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좋은 양질의 컨텐츠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써봤는데 아이들도 참 좋아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수민 대표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이주민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취업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주민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주일 예배가 한창인 시간, 나섬교회 예배당이 한산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나섬교회는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모여 늘 북적거리던 곳입니다. 특히 필리핀 예배는 40여 명이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 열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곳곳이 텅 비어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줄어든 월급 탓에 주일도 일을 해야 하는 이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A lot of friends just lose their jobs. So instead of working from Monday to Friday, just to survive, other people will go there on Sunday for an Arbeit. That's why they don't have the opportunity of coming here. 나섬교회에서 필리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영 목사는 성도들 대다수가 생계 유지를 위해 교회를 떠나게 됐다며 이들이 믿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의 그 성장 같은 것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경기도 김포의 산업단지 인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는 양촌 비전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오던 이주민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직장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내 이주민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선교 방향성을 다시 모색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이들이 언젠가 자국의 교회 없는 고향 마을로 갈지라도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일상화에 대비하여 우리 이주민 교회 사역자들도 연구와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힘든,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힘든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교회가 분담을 해서 각 언어권으로 또 각 민족권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바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주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새롭게 정비해서 나갈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0세 미만의 특별총대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정치부는 총대 정원 외에 특별총대 50명을 추대하는 안건을 이번 105회 총회 때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연령, 분야, 계층별 비례대표를 도입해달란 헌의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총대 1,500명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만큼 교단 전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치부는 기존 총대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총대로 결정하고 50세 미만의 목사는 물론 평신도에게도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총대 도입 여부는 105회 총회에서 결정되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5개 권역별로 10명씩을 추천해 총 50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실행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12월 인도분 금이 전날보다 온스당 1.7% 오른 2,0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코로나로 세계적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 우려가 겹치면서 2,000달러대 중반 또는 최대 3,000달러까지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설릉역점 집단 감염 초기 확진자 일부와 강원도 홍천 캠핑장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확진자가 지난달 22일 오후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남 카페 집단 감염의 한 축인 양재동 음식점에서는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달라며 전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화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이 2033년 전력할 예정인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등 소요 제기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과 해군이 협의해 합동참모본부에 수직 이착륙기 소유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하면 사실상 유일하게 군이 요구하는 기종인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는 경항모 건조시기와 맞물려 20대가량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현지 시간으로 4일 초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참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항구 창고에 장기간 적재됐던 질산암모늄 2,700여 톤이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일종의 폭탄 공격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베이루트의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 유력 차기 총리 후보자 중 한 명인 고노다로 방위상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일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 어장에서 자국 원양 어선들이 향후 석 달간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금어기를 설정했습니다. 중국이 그네가 아닌 먼바다에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어선들이 세계 곳곳에서 불법 조업과 타국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평판 관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번 휴어기 설정이 오징어 개체수 회복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로서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중국에서 진드기병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이징바오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들어 진드기병 유발 신종 분야 바이러스로 60명이 감염되고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쥐와 모기, 진드기 등을 통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흔히 진드기병으로 불리는데 고열의 혈소판을 감소시켜 유행성 감기와 출혈열, 뇌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밭 등지에서 오래 누워있지 말고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알코올이나 담뱃불로 진드기를 죽여 피부에서 완전히 떼어낸 후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괴벳의 노래로 잘 알려진 CCM 아티스트 연평한 씨가 이끄는 히즈 킹덤 뮤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CCM 레이블인 히즈 킹덤 소속 아티스트인 오벳과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준하와 나가 차례로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된 라이브 공연에서 아티스트들은 히트곡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CCM 커버곡도 연주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유튜브로 참여하는 이들의 댓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기도 하며 소통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이들은 아티스트의 노래에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찬양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히즈 킹덤은 앞으로도 매달 한 번씩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즈 킹덤의 연평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성 있는 무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돕는 전국 9개 가정령 위센터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꿈 스위치온을 열었습니다. 가정령 위센터와 월드비전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가정의 위기와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1대1 멘토 만남과 꿈 코칭, 지원금 전달 등으로 학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나눔과 꿈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꿈 스위치온 특강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심리치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종영 원장과 랩하는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초등교사 유튜버 달지가 자기 표현의 방법과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의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랩 가사를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김민지 학생은 이번 특강으로 막연했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됐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 앞에 위축된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표현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다는 교회가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교회 10곳에 각각 200만 원,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를 통해 해외 파송 선교사 50가정에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는 매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농어촌 선교 활동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마음을 모아 헌금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을 8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여름을 부탁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 중 방학을 맞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돌봄과 결식, 신체 건강, 심리 등 4개 영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미국 뉴욕과 일본 동경본부에 마스크 만장과 손소독제를 지원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고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본부 김호성 목사는 마스크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전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인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청원을 시작했지만 1개월간 정원의 25%인 25,123명밖에 채우지 못해 지난 2일 자동으로 불성립됐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국회는 차별금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